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 진행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소식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두 분의 기자 모셨습니다. 먼저 변진경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연희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 시사인은 658호입니다. 간단하게 이번에도 커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커버 이미지 보시면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셨던 익숙한 장면이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압승이 결정이 되고 이해찬 당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서로 악수를 주고받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번 호의 제목을 보시면 진보 네네. 다수파 시대 물음표, 이게 이번 호의 제목이에요. 이번 주 커버 기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신다면 김연희 기자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15일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포함해서 180석을 차지했죠. 그러면서 공룡 여당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커버스토리에서는 드디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보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진보 다수파의 시대가 열린 것인지 믿고 보는 기자라고 할 수 있는데 청간유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청간유 기자가 워낙 여러 가지 분야를 다루지만 사실은 정치팀 팀장이에요. 주 전공에 대해서 그렇죠. 네, 또 정치 한번 분석 기사에 매우 능하시죠. 네네네. 돌아와서 짚으셨다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번 기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기사가 몇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21대 총선이 끝나고 흥분도 있고 아쉬움도 있을 텐데 그게 조금씩 잦아들고 있지만 청간유 기자가 이번 총선 결과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어냈는지 차근차근 이번 주 커버스토리 기사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팀에 이상원 기자가 있는데요. 네네. 대구에서 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김부겸 의원이 캠프와 선거운동 과정을 굉장히 네네. 2주간 같이 쫓아다닌 거죠, 김부겸 의원을. 굉장히 내실 있는 르포로 실었으니까요. 네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커버 기사 뒤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는 네, 제21대 네. 국회의원 선거 결과라고 해서 인포그래픽이 이렇게 두 쪽에 걸쳐서 실려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기사와 함께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사인싸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팬데믹을 그린 영화 컨테이전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인제는 많이 보신 분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넷플릭스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악인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기자가 악인으로 묘사가 되는 인물인데 그 영화 사실은 캐릭터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엄청난 영웅도 없고 엄청난 뭐 악인도 없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그래서 그 기자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러다가 뭔가 또 역할을 하나 이렇게 기대하고 보게 되는데 네네네네. 끝까지 악인 그냥 네, 이건 안 보신 분들은 스포가 될 끝까지는 아니다. 네, 아무튼 기자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려지는 모양이에요. 이 영화 속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나오는 이 배우 주드로가 기자 역할로 나오는데요.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언론의 모습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좀 궁금한데요. 한국의 언론 보도와 그리고 해외 언론 보도를 비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변진경 기자가 주간 코로나19 코너를 통해서 코로나19와 언론을 주제로 한번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에 주간 코로나19 좌담에는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 같이 나눠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고정 멤버이신 그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님, 네네. 긴데 임승관 선생님하고 저는 김명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김명희 선생님은 네. 시민건강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고정 멤버시고 그리고 게스트로는 두 네. 분을 모셨어요. 김준희 뉴스톱 대표라고요. 이제 뉴스톱은 네네네. 네, 그 팩트체크 전문 매체로 자리매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미디어에서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이분이 기성 매체도 사실은 잘 아시는 게 네, 뭐 경향신문 기자 신문사에 출신이시고, 오래 있다가 그리고 뭐 언론 연구, 네네. 대학에서 이제 언론도 전공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가짜 뉴스 같은 걸 많이 보시고 또 이제 비판도 하시고 그런 역할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소은 연구위원이 계세요. 그분이 최근에 코로나19 수용자, 정보 수용자 관련 연구를 하셨고요. 그거를 최근에 한 토론회, 또 한미 합동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네.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좋겠다 해서 두 되게 분을 젊은 모셨습니다. 연구자시더라고요.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하고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소은 선임연구위원. 네네. 네. 두 분이 느낀 언론 보도에 대한
생각이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론 보도, 근데 두 분 이전에 그 네네. 고정 멤버로 계신 두 분이 있으시잖아요. 김명희 선생님하고 네. 임승관 네. 선생님. 그 두 분이 사실 그 전문가시고 하니까 이번 국면에서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받은 맞아요. 그렇겠죠. 취재원이셨죠. 네네네. 네.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죠. 아, 그러니까 네, 뭐 그렇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전화로. 전화. 근데 일단 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사실 이런 국면에서 엄청나게 쏟아지고 사실 또 조금 지나서 한번 또 이렇게 관심사가 확 지나가면 또 뜸하고 그렇죠. 이런데 메르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언론 이제 취재 대상이 되었을 때 좀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이렇게 많은 기자들이 답정로로 많이 물어보더라. 아, 네, 근데 저희가 무슨 말인지 듣고 싶은 알아요. 답변은 정해져 그렇죠. 있는 거죠, 기자분이. 네, 네. 그러니까 듣고자 하며 취재하기보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너 동의해줘라는 측면으로 이래저래. 네네네. 아,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물어서 설명을 해주면 네. 그러니까 기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얘기 설명을 해주면 듣는 기자가 있고 네. 짜증을 내는 기자가 있대요. 왜 짜증을 내요? 이제 질문을 던졌고 어떤 원하는 말을 하지 않거나 조금 긴 설명 같은 걸 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네, 미리 급하니까.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급하니까. 벗어나는 상황이 생기는 거면 그런 짜증을 낸다는 경우들이 거군요. 종종 있어서 참 새삼 느낀다고 안타깝네요. 하는데 사실 네. 꼭 우리나라 기자만 그러겠어요. 근데 아마 마감 시간이 급박하거나 또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쫓기는 기자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네. 자체가 사실 그 언론 환경의 문제이기는 하죠. 근데 이번 네네네. 경우에도 사실 똑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고 많은 보도들이 중계방송 수준을 넘지 않았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러니까 자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네요. 그렇죠. 내일 오늘은 좀 줄었네요. 네 오늘은 몇 명이 죽었네요. 경마 저널리즘이에요. 네네. 완전. 그러니까 이거는 한치 앞에 하는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면서 예측하고 전망하고 대비하는 게 중요한데 네네. 이게 진짜 공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저쪽으로 막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 이번 공을 잡았네요. 막 이런 것처럼 진짜 코로나 감염병 보도도 네네네. 늘 하던 대로. 왜냐면 언론들 그러니까 내일이면 사실은 되게 무용해지는 기사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그 순간은 필요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계속 이런 보도만 이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여러 번 이야기 나왔던 것이 유명한 그 언론 대참사라고 불렸던 네. 보도들이 몇 개 있죠. 네네. 네. 어떤 보도들이 있을까요? 네,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께서 썼던 네, 기사인가요? 거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네, 이야기 그렇죠. 대담 네, 자리에서도 흔히 야마라고 하죠. 네.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 재료들로 이렇게 쓰는 기사, 혹은 칼럼, 주장글 같은 걸 보고 근데 그것이 어떤 방역 정책에 실제로 위해를 가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그것은 네, 네, 네. 정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임승관 선생님 묻더라고 이거 정정보도 나왔나요?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간다 이런 코너인데 진보 진영에 어떤 사단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해서 실제로 전문가 그룹으로 꾸려졌던 네. 범부처 이제 네. 전문가 회의가 이 기사 때문에 그러니까 와해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것 네, 때문에 그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네, 맞아.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실제로 제가 지금 중환자 학회 관련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중환자 학회 등 여러 범학회가 그러니까 중환자 진료 지침에 관해서 그게 사실 중환자 학회 차원이 아니라 여러 학회들이 다 관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비인후과, 감염내과 등등 네네네. 다 모아서 중환자 진료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분하고 이제 좀 체계를 만들어서 하자라는 거 지침을 2월 말 3월 초까지 만들었었어요. 버전이 1번, 2번 거기서 끊겼어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본인 이제 거기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와해되면서부터 그런 식으로 예. 다 모든 학계가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하던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사라진 거예요. 언론에 그러니까 근거 없는 문제 제기, 너 사회주의 의료 차단 뭐 이런 식의 네. 황당한 네. 일이죠 정말. 네. 네네. 실제 방역에 위해를 끼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국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보도가 쏟아졌어요. 수용자 입장에서는 뉴스를 많이 보면 볼수록 불안해진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가요? 뉴스를 많이 보는 거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내가 네네네. 이 정보를 좀 얻어서 내가 불안을 좀 잠재고 예. 싶은 마음 때문에 보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볼수록 많이 불안해지지 맞아요.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러지 말고 오히려 좀 끊어야겠다. 하루에 한 번씩만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연구
연구 결과로도 나타났고요. 아, 네네. 네, 뉴스를 많이 접한 그 수용자일수록 네. 그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어요. 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신뢰도가 올라가야 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그 정보의 리던던시, 그러니까 불필요한 중복이 굉장히 심했다.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봐서 그게 점점 심층적인 정보, 이어지는 정보, 그 많은 양과 질의 정보라기보다 반복된 뉴스. 오늘 네. 누가 죽었다, 맞아요. 죽었다. 맞아요. 학제자 맞아요. 늘어났다. 의료처가 무너졌다, 붕괴됐다. 계속 그런 이야기들, 똑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한 매체 안에서도 벌어지고, 예. 또 하루 동안 많은 매체가 같은 그렇죠. 이야기들을 동시에 계속 반복을 쏟아내니까. 하니까 그걸 볼수록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그 기자협회보가 그 기사를 썼는데, 그 코로나19 관련된 기사를 2달간 얼마나 썼나, 국내 18개 일간지와 경제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코로나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가 6만 개예요. 예. 6만 개인데 하루에 이제 1000개꼴이에요. 하루에. 와. 예, 2달 엄청나게 동안. 나왔네요, 정말로.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매체가 가장 많이 네. 그 비율이 높았나를 보니까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는 34.46%. 그 다음에 네. 중앙일보, 그 다음 한국일보예요. 근데 아, 네네. 그럼 코로나19에 뭐 집중해서 열심히 썼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꼭 나쁘다고 볼 필요는 없기는 한데 이걸 다른 예전의 일들과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저는 최저임금 이후에 네네네. 그게 발표된 이후에 그 시행된 이후에 경제지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쓴 곳이 바로 한국경제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 이제 최저임금 굉장히 반대 입장 그렇죠. 취하고 있던 네. 곳이었잖아요. 왜 그게 많았을까? 그럼 모든 현상, 사회의 모든 현상을 최저임금으로 다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다 연결 짓는 거예요, 네. 최저임금으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심각 위기 홍보 다음을 낸 다음부터는 50%가 코로나가 들어갔대요, 기사에. 그러면 두 건 중 한 건에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코로나 들어가 있어요. 기사가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서 누가 아. 교통사고로 죽었다 혹은 어느 그 경제 지표가 이렇게 뭐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쓰더라도 코로나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이제 뭐랄까 약간 프레임을 네네. 지어서 네네네네. 모든 걸 설명하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분명 문제가 네. 있는 현상이네요. 네. 그렇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말고 다른 또 같이 만나신 네. 분이 그 이소은 연구위원이세요. 이분은 미디어 연구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은 코로나19 관련 보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시던가요? 이분이 좀 그러니까 유의미하게 보셨던 연구 결과가 예. 이제 뉴스 소비자들에게 당신은 코로나19 관련 정보나 뉴스를 어디에서 많이 접하냐라고 했을 때 네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던 그렇죠. 레거시 기성언론. 기성언론 그러니까 TV 네. TV 채널 혹은 뭐 종편 채널 그리고 이제 포털이나 인터넷 뉴스. 근데 사실 포털이나 인터넷 뉴스 안에 TV나 신문 방송 그런 뉴스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예. 어쨌건 예상보다 SNS라던가 뭐 유튜브라던가 그런 곳보다 오히려 예상보다 기존 언론에서 그 접하는 정보가 많았고 그래요? 또 간에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는 것이 평가를 했을 때 네. 긍정적인 평가,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됐다 그런 걸 물었을 때 예상보다 SNS 같은 데 곳보다 기성언론에 관해서 평가 정도가 높았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 소셜 평가 미디어나 정도를 보면 유튜브보다는 기성 언론을 좀 더 오히려 신뢰했다는 신뢰라기보다는 신뢰라고 문항은 아니었어요. 그게 긍정적 평가예요. 아, 근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뭐 명확성, 정보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평균치를 보면 예. 지상파파 TV 채널, 이제 종편 또는 보도 전문 TV 채널, 인터넷 포털 뉴스 또는 언론 사이트 이런 것들이 높고 좀 예. 낮은 것들이 보면 블로그 또는 온라인 카페, 와. 커뮤니티, 메신저 서비스, SNS 이런 네네네. 것들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나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기성 언론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긴 있다는 그러네요. 거죠. 맞아요. 네,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 잘하고 있었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신뢰 정도로 물었어요. 네. 얼마나 이제 신뢰하냐 혹은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언론이 그런 것들을 물었을 때 언론에 대한 평가는 또 거의 밑바닥.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러게요. 아주 네. 구체적인 뭐 그 연구 결과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네네. 이소은 연구위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어쨌건 정보를 주는 당사자, 예를 들면 TV 뉴스를 보시면 TV 뉴스를 볼 때 예를 들면 TV에 바로 정은경 본부장인 질본 본부장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SNS에서 뿌려지는 것들 같은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진짜 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그런 상황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TV에서 얼굴 나오는 그런 TV 뉴스라든가 아니면 좀 활자화되고 신문, 어쨌건 일간지. 좀 절차를 밟아서 뉴스가 보도됐다고 나오는 일간지나 뭐 우리 같은 잡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그 집합체인 언론 자체에 대해서 개별 보도 자체를 부인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집합체인 언론 미디어 자체는 여전히 낮게 평가하는 그렇게 네,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절박하기 때문이 아닐까. 네, 예. 그렇죠. 예. 또 다들 너무 불안하니까. 네. 네, 네. 근데 또 그걸 보면서 오히려 언론의 저널리즘에 해야 할 일이나 네, 맞아요. 희망 네. 같은 것들도 이야기할 네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여전히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라고 불리는 사실은 네. 지금 좀 저물고 있다고 평가받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기 상태에서는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굉장히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보도를 바라고 있다는 게 이번에 굉장히 잘 드러났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여전히 언론이 해야 한다.